선크림 말고 정말 피부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이런 성분 영양제를 먹으면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더 잘 보호해서 피부 노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원장님 오늘은 무슨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좀 다른 데서 못 들어본 새로운 얘기를 할 거예요. 혹시 먹는 선크림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먹는 선크림이 외국에서는 꽤 유명하고 사람들이 꽤 많이 챙겨 먹거든요. 우리 왜 막 비타민C가 되게 피부에 좋다, 피부 탄력 좋아지게 해준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피부가 진짜 안 늙으려면 이거를 잘 챙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외선이거든요.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늙게 하는 진짜 주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안 늙게 하려고 선크림을 바르는데 선크림을 발라도 피부 막 타고 기미 생기고 하잖아요. 이게 선크림이 우리 생각만큼 자외선을 다 차단해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왜 선크림 보면 SPF 50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이 SPF 50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선크림을 안 발랐을 때보다 선크림을 발랐을 때 얘가 50배를 더 차단을 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50배면은 되게 많이 차단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 50이라는 건 사실 되게 실험적인 수치예요. 50만큼 막아주려면 이걸 얼마나 발라야 되냐? 이만큼을 발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얼굴에 이만큼 바를 수 있어요? 못 바르잖아요. 우리 얼만큼 바르죠? 저 한 요 정도 바르는 것 같거든요. 좀 많이 바르면 요 정도? 이것도 많다. 근데 이만큼을 발라야 50을 차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바르는 양 정도는 사실 이만큼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의 차단율은 얼마가 되냐면 SPF 2에서 3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50을 차단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2, 3 정도밖에 차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먹는 선크림이라고 하는 성분은 이미 여러 논문에서 얘가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입증이 되어 있는 성분이거든요. 미국에서 피부과학회 회장하셨던 교수님이 이 성분을 먹었을 때 SPF 3에서 4 정도의 효과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SPF 3, 4 정도면은 아까 우리가 대충 발랐던 선크림보다 더 차단을 잘하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가 없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 먹는 선크림이 어떤 성분이냐면 이 먹는 선크림이 어떤 성분이냐면 폴리포듐 류코토모스라는 거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이게 중남미에서 자라는 고사리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옛날에 이 중남미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 성분을 피부병을 치료하는 민간요법 치료제로 써왔대요. 우리가 병풀을 치료제로 썼던 것처럼.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바르는 게 아닌데 어떻게 먹는데 피부를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냐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 폴리포듐 류코토모스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햇빛에 노출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좀 빨개지기도 하고 빨갛다는 건 염증 반응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포에 있는 DNA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면역 반응도 생기고 그런 반응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먹는 선크림 성분을 먹으면 얘네가 우리 몸으로 흡수가 돼서 피부에 가서 이 태양이 피부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얘네가 막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크림은 피부에다가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우리가 먹었을 때 피부 속에 들어가서 선크림이 들어가지 못하는 피부 속에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특히 선크림을 계속 덧발라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선크림을 덧바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뭐 특히 저같이 출근할 때 이렇게 여자들 화장하는 분들은 어떻게 여기다 선크림을 덧발라요? 진짜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선크림이 우리가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여름에 땀 많이 흘릴 때나 좀 지성 피부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땀이 나고 기름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짜 선크림이 빨리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발랐는데 일단 바르는 양이 부족했고 발랐는데 잘 날아가서 보호를 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먹는 선크림 성분을 먹었을 때 부가적으로 우리 피부를 보호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고 했던 자외선을 더 잘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내에도 이 고사리처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당귤 농축 분말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얘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 있잖아요. 그 시칠리아에서 자라는 레드 오렌지에서 추출되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가 엄청 일교차가 크대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여기서 자라려면은 뭔가 이 극한의 기후 속에서 얘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식물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을 막 엄청 잘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레드 오렌지에서 추출한 물질에도 여러 가지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비타민 C 유명하죠? 안토시아닌, 페룰산 많이 들어봤죠?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실제로 자외선을 직접 흡수를 하기도 하고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진짜 이게 피부를 보호해줄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논문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이 성분을 8주 동안 꾸준히 먹고 나서 피부 측정을 해본 거예요. 먹기 전이랑 후랑 뭐가 달라졌는지. 우리가 피부를 햇빛에 많이 쬐면은 빨개지잖아요. 그 빨개진다는 게 미약한 염증 반응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꾸준히 먹었더니 이 빨개지는 게 덜했어요. 한 17% 정도. 그러니까 얘가 햇빛 때문에 생기는 이런 염증 반응을 줄여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햇빛 많이 보고 나면 되게 막 수분 날아가면서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이 성분을 먹었을 때 피부의 수분 함량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피부 탄력도가 증가된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주름이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썰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몇 퍼센트 좋아지고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우리 햇빛 보고 나면 흑자 뭐 이런 거 색소 침착 생기잖아요. 이런 거를 줄여준다 라는 논문도 나와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었는데 햇빛으로부터 얘가 피부를 보호를 해주고 햇빛 때문에 생겨있는 색소 침착을 줄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 성분을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자외선에 대해서 뭔가 자외선이 그냥 피부에 안 좋다더라. 뭐 피부 까매지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진짜로 자외선이 우리 피부 노화, 탄력 이런 거에 너무 안 좋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외선이 크게는 자외선 B, 자외선 A 두 개가 있어요. 이 자외선 B는 깊이는 못 들어가요. 표피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부 세포 안에 있는 DNA를 막 파괴시켜요. 그리고 우리 햇빛 많이 보면 화상 입잖아요. 빨개지고 막 껍질 벗겨지고 하잖아요. 그게 자외선 B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외선 A는 일단 깊이 들어가요. 표피가 아니라 밑에 진피까지 들어가는데 진피 안에 뭐가 있죠?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게 다 진피 안에 있잖아요. 근데 자외선 A는 진피까지 깊게 들어가서 이 콜라겐, 엘라스틴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많이 보면 피부 주름도 되게 많이 생기고 탄력이 엄청 떨어지고 처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늙는 게 90%는 자외선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막 피부과에서 받는 막 써마지, 무슨 덴서티 이런 시술들이 다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 재생시키려고 막 받는 건데 그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햇빛인 거예요. 자외선. 그래서 이 자외선을 막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이 뭐다? 선크림 바르는 거. 그래서 맨날 피부과 의사들이 그렇게 선크림 잘 발라라, 발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한 건 바르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는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외선을 얼굴에만 받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귓바퀴 이런 데도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되게 막 쭈글쭈글하고 주름도 많고 색소 침착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사실 자외선을 되게 많이 받고 피부암도 잘 생기는 부위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막 신경 써서 바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요즘에 러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은데 두피 여기 화상 되게 많이 입거든요. 모자 안 쓰고 하면은.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는 게 충분치 않을 수 있고 선크림을 미처 다 못 바르는 부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불충분한 부분을 이런 먹는 선크림 성분들,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그 선크림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강할 때 혹은 일상생활을 할 때 선크림을 당연히 잘 발라야 되고 이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먹어주는 것도 우리 피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지금 이제 먹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피부를 지킬 때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선크림 말고 정말 피부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뭘까요? 비타민 C예요. 왜 그럴까? 이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비타민 C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뭐 미백 효과나 뭔가 뭐 콜라겐 재생 효과 이런 거 말고
비타민C의 다른 비밀에 대해서 제가 다음 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비타민C의 일반적인 효과, 비타민C가 어떤 효과가 있고 피부에 발랐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어떤 걸 발라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뜨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얘기를 해봤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번에 비타민C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